회사는 증시 핫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핫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자, 반도체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미국처럼 떨어지진 않았는데 반도체가 뭐 크게 밀린 건 아니니까. 근데 매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매도 물량을 이제 개인이 다 받고 있는 그런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미국의 군수법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조 달러 얘기가 나면서 강력하게 우주항공 방산 쪽이 그 시세를 뿜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숨어져 있는 내용들도 한번 또 오늘 언급 잠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하루 쉬었다가 다시 부릉부릉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현대차의 지분법 변화 가능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의 예와 한국의 예를 통해서 동시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이 오늘 아침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1000포인트 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3500포인트 전쯤에 했제라고 우리 각도가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강세장은 장중조정이다.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박스권에 물려 있어가지고 20년 정도를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강세장은 그래서 보유한 종목을 팔지 않고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장중조정 이런 흐름들은 계속 나오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괜찮은 놈은 갖고 있는 게 최선이었는데 아닌 놈은 들고 있는 게 그냥 망했어.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퍼지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뭐 엄청 조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하이닉스 1.59%, 장중엔 플러스 났나? 삼성은 플러스 났던 것 같은데 장중에는 막 그랬었어요. 플러스 났었어. 삼성전자 분명히 플러스 났거든.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잠깐 수급 보고 올게요. 잠깐 수급을 보고 오면 오늘 그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갈라졌나, 순매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잠깐 순매도. 삼성전자 얼마 팔았어? 9,100억대.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7,000억대. 근데 지금 오후에 집계된 거는 그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쏟아부었어요. 이 두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겠죠. 아무래도. 그쵸? 이게 네, 그렇고, 이거를 그러면은 순매도한 거를 누가 받았느냐?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1조 2천억이었는데,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누가 받았냐면 개인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전기전자 1조 1천억이에요. 자, 이제 외국인에게서부터 개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의 개인들의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엄청나게 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날 저희가 오늘 긴급 편성해서 윤지호 대표님과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 보유자이기도 하시긴 해서 약간 그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상황들은 뭐냐면 우리가 4분기 10월 달에 한번 주가 폭등할 때 디램 익스체인지 등에서 가격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미친 가격이네 막 이러면서 엄청나 이러면서 가격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서 보통은 이 정도면 끝나겠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가격이 한 번 1월 달에 보면서 한 번 더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여러분 제가 공급 쇼티지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공급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포모가 났어. 이 주식시장 포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포모가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98만 원에 샀던 컴퓨터가 이번에 138만 원에서 샀어요. D램 값이 대부분의 상승분을 차지했습니다. D램 값이 올라가면서 다른 부품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주 미쳤죠. 미친 이 상황들이 오면서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공급을 늘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쟁겨야지. 이런 가수요 물량도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 마진이면 보통 이제 지어야 되는데 지을 생각이 지금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의 이익 폭등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작년에 한번 10월 달에 깜짝 놀랐던 했던 게 뭐냐면, 야, 삼성전자 100조 나고 하이닉스 70조 넘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120조를 넘어 150조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뭐 80조를 넘어 100조를 향해 가고 있는 뭐 영업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번 더 깜짝 놀란 슈팅이 더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들은 일부 반영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 반영은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만 보유 편향하시면 안 됩니다. 보유하고 있다고. 자, 오늘의 디램 값 한번 보지요. 디램 값. 네, 디램 값이 32달러. 네, 많이 오르긴 했죠, 정말. 지난번에 한 25, 26까지 중계해드리다가 이제 막 그만 이제 그때 막 하루 이틀 빠지길래 이제 다 올랐네 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그 사이 또 올라. 그리고 모듈 가격도 계속 끊임없는 상승. 옛날에는요, 우리 이거 하락장 때 맨날 오른쪽이 빨간불이었어. 그때 그 옛날에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 중반쯤에 막 이거 언제 오르지? 바닥인데 오를 것 같은데 언제 오르지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그땐 다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파란불이야. 다. 예.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는 잠깐 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맵을 보시면, 네, 전체 맵을 한번 보시면, 오늘 전체 맵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오늘 어디? 자, 오른쪽 중간 위에 운수 장비 업종 미쳤죠. 자, 운수 장비 업종이 오늘 완벽한 캐리를 했습니다. 시장을. 현대차가 무려 7.5% 가까이 올랐고요. 기아차 6.6,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11.38% 올랐고, 현대중공업 4.6, 하나오션 3.6, 삼성중공업 8.7.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자동차는 어제 하루 빠졌다가 다시 그 기운이 도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물론 뭐 증시각도 TV에서 아침에 자동차에 대해서 약간 뭐 긍정론을 삐리리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올랐다고 생각하면 증시각도는 그때부터 이제 벌써 미친 거죠. 미쳤어. 쟤 미쳤다 야. 쟤 맛 갔다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른 거예요. 저 로봇 관련으로 오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방법 1조 달러가 1.5조 달러 되면서 누가 수혜를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한국 기업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었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숫자가 조금 더 많았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야, 이걸 상승 종목이 많은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난센스한 상황이 진짜 웃기는데, 어찌되었건 거래소는 540 종목 오르고 내린 종목은 340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940 종목 오르고 내린 종목이 714개입니다. 거시경제 상황들 한번 체크하고 오도록 하죠. 환율은 약세입니다. 원화가 다시 약세입니다. 1458. 일본 엔화 대비도 다시 930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중국 엔화 대비로도 21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대비해서도 1,700원을 향해 가고 있네요. 국채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가 계속 올라야. 맨날 올라.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어디가 제일 나쁠까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곳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체적으로 그 맵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업종별 테마별 순위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주항공, 자동차, 조선이 휩쓸었어요. 테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보면 한화라고 찍혀 있습니다. 순매수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 시스템을 제일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은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반도체 살 때처럼 많이 사진 않아요.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엔진 뭐 이런 것들을 샀고요. 자, 기관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오늘 많이 사서, 그리고 또 개인이 엄청나게 샀죠. SK 하이닉스 5,500억 가까이, 삼성전자를 4,000억 가까이 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매도 부분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전반적인 뉴스 파악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겠던 현대차의 그 어떤 순환 출자 구조가 깨질 경우의 이야기에 대한 것 등등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내에서 보면 26년도 경제성장 전략이 나왔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복 100주년이 2045년인데 그때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가 어젠다로 12개
개를 내놓았습니다. 12개. 자, 그래서 뭐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성장, 뭐 신산업 정책 등등, 녹색 대전환, 구조 혁신 등등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뭐 경기 활성화, 물가 안정, 리스크 관리 뭐 이거는 뭐 그냥 얘기니까. 그 다음 잠재 성장률 반등. 자,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식시장하고 관련 있는 거죠. 뭐가 전략 사업일 건데 생각하셔야 되겠죠. 초혁신 경제 구현. 뭐가 초혁신 경제인데? 그다음에 전략적 글로벌 경제. 이거는 협력인 건 됐고. 생산적 금융 나왔어. 인적 자본 극대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세 가지 그 아이콘이 가장 눈에 띕니다.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초혁신 경제 구현, 생산적 금융. 자, 요게 이제 어떻게 주식시장하고 연결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국가 전략 산업은 뭐가 있어요? K반도체. 네, K반도체. 요거가 될 거고, 그다음 방산 바이오, K컬처.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로 뭔가 방점이 더 찍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방산주 올라가는 거에도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약간 갈라서기로 헤어질 결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이 알아서 방산을 쌓아야 되고,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만 신경을 쓰겠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이런 분위기니까 이쪽 방산 시스템에서 더 많은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방산주의 전망은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잠깐 다른 웃기는 뉴스 잠깐 하나 하고 또 가죠. 한국, 일본 부자를 비교한 KB금융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금융자산 10억 엔 이상, 그리고 일본 10억 엔 이상이 각각 몇 명이냐라는 조사였는데, 한국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은 47만 6천 명. 그리고 일본은 16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인구 중에 한국은 0.92%가 10억 이상 금융자산가고요. 일본은 전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원 이상 그 인구가.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적어요. 3배 정도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현금 10억 들고 있으면 나 47만 6천 등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현금 10억 들고 있으면 47만 6. 우리나라 5천만에서 0.1%밖에 10억은 안 갖고 다 부동산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야, 현금 다 가난하구나. 자, 근데 어쨌든 반면에 3억 이하 자산 보유자는 일본에 훨씬 많습니다. 3억 원 이하 자산은 일본은 80%, 한국은 57%입니다. 일본은 대부분 3억 이하 자산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잠깐 하나 또 국외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설문 조사를 언론에서 잠깐 보도했어요. 한번 그냥 슬쩍 짚고 넘어가죠. 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그다음에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신한, 하나, 삼성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상 밴드를 우리 양재환 센터장님은 4,000에서 5,300 얘기하셨고, 유종훈님은 고점을 5,650, 그다음에 키움에서는 3,900에서 5,200, 메리츠는 5,089. 자, NH는 5,500.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적어보시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틀릴 것 같습니다. 대부분 틀릴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삼성증권은 고점을 4,900 잡았네. 예. 오늘 지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까지 1월 중순도 안 지났는데. 네, 그렇고요. 자, 하이닉스에 대한 조회 공시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ADR 미국 상장할 것이냐 여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회 공시 너희 진짜 하는 거야?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당사는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당사는 자기 주식 동그라미, 자기 주식을 활용한 동그라미 꽝야. 네. 제가 예전에 이거를 보면서
그랬죠. 하이닉스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직원들 그 보상도 잘해주고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락에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 주주 환원도 잘해야지, 주주 대우도 잘해야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사주를 가지고 ADR을 발행해.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지. 자사주를 가지고 주주 가치를 높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자, 자기 주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죠. 어디죠? 삼양식품. 자기 주식을 가지고 중국 공장을 지어서, 야, 이 중국 공장을 지으면 중국 수요가 어마어마시한데, 그러면 우리 매출가액이 늘어서 엄청난 뿜뿜하는 회사가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 주가는 어떤가요? 제가 그랬죠. 주주환원 안 좋은 회사들은 필터 한 번은 쳐야 된다. 채 한 번 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한국 최정상급의 회사가 되시려면 주주환원에 신경을 좀 쓰시라라는 따끔한 일침을 구멍가게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 안 볼 거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저희하고 거래 관계가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니까는 거래 관계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때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슬픈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LG 지주분들 슬픈 소식이에요. 자, LG전자가 매출 24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9.1%의 매출이 늘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1,094억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LG전자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 저는 뭐 개인적인 뭐 엘모 회사, 엘모화학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는 않아요. LG전자한테. 왜냐하면 우리 집 전자 제품은 다 LG전자예요. LG전자 사랑해요. 사랑은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주주를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왜냐면은 주주를 사랑하진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주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 때 정말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조금 걱정이 조금 있삼나이다. 자, 거기다 또 에너지 솔루션 또 슬픈 뉴스예요. 매출이 전분기 대비 7.7%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는 4.8% 줄었는데요. 영업이익은 1220억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사람 피눈물 흘리게 했던 기업인데 말입니다. 자 이제 현대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오늘 본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빨리 했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히트를 쳤던 두 개의 자동차가 있지만 또 하나가 하나그룹이었죠. 자, 하나그룹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그룹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하나,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들 조심해라. 니네 지주사들 회사 다 뺏긴다. 너 이거 자회사 토탈 해보면 100조도 넘는데 그 지주사 지금 4조도 아니냐. 4조. 2배 올라서 4조. 그러다가 회사 다 뺏긴다. 그럼 뭐 2, 3조만 지으면 회사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냥 한 5조 넣고 4조짜리 5조 넣고 아니면 10조 넣고 사면은 그거 다 딸려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거를 뭐 대주주들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배구조 정리를 좀 했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에너지를 설립해서 3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50, 25, 25씩 지분을 넘겨줬어요. 자, 그래서 걔네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주주죠. 근데 최근에 지분 정리가 돼서 여기가 주식회사 하나의 대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가 하나의 22%를 가지고 있죠. 물론 최근에 둘째, 셋째가 하나에너지의 지분을 각각 5%, 10% 팔았습니다. 그래서 1조 정도 실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큰아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 그거지 뭐 하나생명, 뭐 하나 뭐 그다음에 갤러리아 이런 거 이제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에너지와 비상장인 하나에너지와 결국 하나가 합병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있어요. 안 되면은 하나에너지가 갖고 있는 그 주식 그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팔아가지고 물론 파기는 어렵겠지만 팔아가지고 그 현금 가지고 맞붙으면 돼. 하나를 주식회사 하나를 사면 돼. 그러면 싹 기할 정리가 되죠. 그러고 나서 주식회사 하나의 주가는 지금 어떨까요? 9만 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가 너무 싸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할 때가 2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9만 원입니다.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계열 정리가 되니까 주가 오르는 게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얘가 있습니다. 예. 현대차를 얘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대차의 매뉴얼이 되는 회사가 있죠. 자, 어디냐면 바로 도요타입니다. 자, 도요타. 자, 도요타가 저기 왼쪽에 쭉쭉 떨어지는 저 자리에서 구조 개혁을 하죠. 아키오 회장이 하나의 SPC를 세웁니다. 도요타 부동산이라는 회사를 비상장으로 세우죠.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의 대주주인 도요타 방직기를 전량 공개 매수합니다. 전량 공개 매수를 했고 부동산이 방직기를, 그래서 방직기를 상장 폐지를 시키죠. 합병을 해서 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를 일원화시킵니다. 일자로 쭉 뽑고요. 그러고 나서 덴소등 등등등 자회사의 주식들도 소각을 합니다. 꽤 많은 수준으로.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폴대로 쫙 올라간 그 흐름이 나오게 된 거죠. 130엔 정도 수준에서 250엔까지 한번 단박에 쫙 올랐습니다. 하나의 예에서도 보셨고, 그다음에 그 도요타에서 얘도 보셨고, 근데 이 도요타 얘가 현대차한테는 매우 강력한 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현대 회장 정의당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주식, 그다음에 또 하나 현대 글로비스 주식, 그다음에 현대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식을 합산하면 기아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주식 17%를 살 수 있는 약 6조 원의 돈이 총알이 충분히 마련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약에 상장이 돼서 매우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된다면 네,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교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아가 가진 모비스의 17%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또 상속받고 그렇게 하면 모비스를 위계로 한 일렬을 세우기, 현대차, 기아차의 일렬 지배계열 구조 정리가 싹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하나도 말씀드렸고 도요타도 말씀드린 것은 계열 정리가 되고 났더니 주가 올리는데 부담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참 그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이런 지배구조가 좀 그래요. 미국하고는 좀 다르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꽤 많긴 한데 어찌되었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내가 작년에 야 자회사가 100조인데 야 모회사가 4조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대차 주가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걸 판단하시고 나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림도 또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는 밸류에이션 얘기만 하고 싶거든요. 밸류에이션 얘기만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지저분해 보여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도 있더라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30만이 되었습니다. 30만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그동안 투자했던 종목 베스트 3, worst 3를 선정해 가지고 이유를 적어 주시면 저의 추천서를 친필 사인과 함께 총 6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네이버에 있는 증시각도기 카페에 오시면 저희는 다른 건 없어요. 리딩방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른 리딩방 가가지고 가짜 AI 나오는 데다 리딩방 가서 책 이벤트 하러 왔어요. 이러면 걔네들이 되게 황당해하겠다. 자, 다른 방은 없고요. 네이버 그 카페에만 합니다. 만약에 호응이 많으면 책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30만을 만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